최근에 만난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큰 실패를 겪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도 갖고, 다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준비 모임도 갖고, 또 관련된 책도 열심히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, 굉장히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이신데 8개월 정도 그 생활을 이어오시다가 최근에 그분에게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. 그 메일 내용이 밝고 되게 좀 좋은 내용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타깝게 어두운 내용이었어요.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가 또 왜 이러는 걸까요?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? 나에 대한 믿음도 의미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주로 자신을 비하하고 내가 못났다라는 글들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. 이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최근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 둘씩 포기하게 되고, 지금은 이 8개월 전 이런 노력들을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좀 힘든 상황 속에 다시 빠지신 거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런 일을 반복하는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거죠.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을 때 그런 중도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. 이런 중도 포기를 하게 됐을 때 그 포기한 이유를 내 의지의 문제나 내 인내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.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내 의지가 약해서, 내 인내가 약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죠.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잘 다독이고 잘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처음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.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고통의 생일이라는 걸 꼽습니다. 여러분들은 다들 기념일이 있으실 거예요. 내가 태어난 날, 결혼한 날, 누구를 처음 만나고 며칠째 되는 날. 그래서 이런 기념일들을 잘 챙기고 그날 축복하는 시간을 갖죠.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념일이 있습니다. 그 기념일이 뭐냐면,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날은 다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. 그리고 흘려보내버리죠.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고.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.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곳을 우연히 다시 가게 됐을 때, 그때 그 안 좋았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 기억, 떠올랐던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우리가 어떤 공간을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간, 그러니까 어떤 날, 어떤 시간에 일어난 안 좋은 일도 그 날, 그 시간이 되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. 우리 마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. 나쁜 일이 언제 일어났나. 그런데 그런 날들을 잘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보면, 내가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되게 힘이 없고 뭔가 컨디션이 나빠지고 되게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질 때, 그래서 일기장을 다시 돌아보면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날을 고통의 생일이라고 해요. 이 고통의 생일은 그날만 힘든 게 아니라 한 2, 3주 정도 그 앞뒤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뭔가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내 의지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. 물론 그런 것조차 내가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굳이 내 마음이 그날 그 시간을 그렇게 떠올리는 이유는 의지로 이겨내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실수나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라는, 그러기 위해서 좀 이 시간은 자숙하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고 추모하라는 의미에서 나의 그런 어떤 의지력, 뭔가 힘차게 밀고 나가는 그 힘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게 아닌가
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 표를 보시면 제가 1년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각자 이거를 이제 고통 감내력이라고 하거든요. 내가 내 정서적인 고통, 뭐 그게 불안이나 우울이나 아니면 무기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고통들이 있겠죠.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힘을 내 나름의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한 거예요. 그랬을 때 잘 이겨나가요. 보면 수치가 괜찮죠. 10이 아주 잘 견디는 거고 5가 평균이고 0이 거의 견디지 못하는 수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어떤 시기가 되면 이 고통 감내력이 평균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. 그게 저에게는 10월 초에서 10월 말까지인데 사실 이 시기에 저에게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. 뭐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떨어졌다든지 시험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친했던 친구와 헤어지게 된다든지 유독 저는 이 시기에 이런 나쁜 일들이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10월 초부터 이 10월 말까지 이 3주 정도의 기간을 고통의 주간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일을 제 고통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이 주간이 되면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뭐 내가 의욕적으로 하는 일도 잠시 쉬어요.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정말 필요한 휴가 기간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되면 오히려 내가 뭔가 하기 싫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싶을 때 그걸 허용해 줍니다. 그리고 그걸 실패나 중단이라고 하지 않고 휴지기, 잠깐 멈춰서 한숨 돌리고 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죠. 나에게 힘든 일을 다시 되돌아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런데 그 어려운 일도 자꾸 대면하다 보면 약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정이 드는 거죠. 이제 미운 정이 드는 거죠. 그 사건들에 대해서. 그래서 어느 정도 대면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수용을 통해서 자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,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됐는지,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그 고통의 주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저의 고통 감내력은 올라가서 웬만한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는 거죠.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뭐 부처님 오신 날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슨 생일이라든지 그런 날에는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갖잖아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됐을 때, 기분 좋게 지냈을 때 또 어느 정도는 그 좋은 기분으로 괜찮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저는 이 고통의 생일, 이 고통의 주간 역시 그렇게 내가 나를 위로하고 달래고 좀 힘든 일은 잠시 놓아두고 쉬어가는 그런 시기로 그런 어떤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 물론 나의 의지와 인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더 다양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.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렇게 내가 아프고 슬펐던 일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나를 성찰해 보기 위한 그런 어떤 멈춤의 시간을 내 마음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 의지의 문제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대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.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공부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보면 책상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어디 가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거죠. 이랬을 때는 그건 단지 내가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에 내가 잠깐 내 목적이나 목표에서 이탈한 경우죠. 이럴 때는 내 의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나를 잘 달래서 다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야죠. 그런데 이게 그런 시기의 문제라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그때 공부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이 마음속에 어떤 깊은 공허함이나 힘듦, 그런 정서적인 고통이
내가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약간 중지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럴 때는 혹시 내 고통의 생일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사실 고통의 영역이 다양하잖아요. 가장 힘든 날을 내 고통의 생일로 정하라고 했지만 그 가장 힘듦이 모든 고통에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이라든지 내가 경쟁에서 졌을 때 얻었던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얻게 되는 고통이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우위가 있고 순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사실 이 고통의 생일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,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고통의 생일일 수 있고 매달이 고통의 주간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삶은 그런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. 안타까운 일이죠. 그렇게 연속된 삶의 고통 앞에서 그 모든 걸 내 노력과 내 의지의 문제라고만 해버린다면 그건 정말 숨막히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더 고통의 생일이 필요합니다. 때로는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을 때 무언가 돌려야 될 탓이 필요하잖아요. 저는 그게 내 고통의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좀 내가 마음 편하게 오늘은 고통의 생일이니까 하루 정도 포기해도 괜찮지 않아? 이번 달은 고통의 주간이니까 이번 달은 좀 쉬어가지.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의 생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고통의 생일이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서도 그런 어떤 내가 쉴 수 있는, 내가 좀 더 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타인을 봤을 때도 그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어떤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을 때 너무나 짧은 인내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. 비하하고 게으르다라고 하고 평가절하하죠.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의 주간, 고통의 생일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조금은 더 관대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내가 혹시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거나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게 됐을 때 너무 내 의지의 문제, 인내의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을 몰아세우고 탓하지 마시고 오늘이 내 고통의 생일은 아닌지 이번 달이 내 고통의 주간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